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4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별로 좋진 않지만 목소리라도 좀 반갑고 우렁차고 그리고 좀 브라이트하게 여러분들을 맞이해드리고 싶네요. 드디어 CPI 파티는 끝났습니다. 네, 소문난 잔치에는 늘 먹을 게 없죠. 이번 잔치는 소문난 잔치도 아니었는데 먹을 건 정말 없는 그러한 CPI 잔치가 끝이 났습니다. 시장은 새로운 주도주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새로운 주도주 반도체도 아닌 것 같고 제약 바이오 중에 비만 치료제 좀 가다가 좀 쉬는 모습, 로봇도 쉬는 모습, 2차 전지는 이미 쉬는 모습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주도주는 뭘까? 자율주행 좀 괜찮아 보이는데 좀 작은 모습은 있고 뭔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주도주가 없는 상황. 이 주도주가 없는 상황이 가장 주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빠른 순환매. 배당주 약간의 또 그런 쪽으로 가는 연말 분위기가 나는 그런 쪽으로 가는 모습은 보이지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배당주 투자하려고 주식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물론 있으신 분도 있죠. 하지만 배당주는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주도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비만 치료제, 로봇, 반도체, 자율주행 이것 말고 또 새로운 어떤 주도주가 시장에 나타날 것인가. 이 분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더듬이를 세우고 집중하고 시장의 바람의 변화가 일기 시작했죠. 사막에서 모래폭풍에서 이제 비가 올 것 같은 바람의 비냄새가 섞여 있는 그러한 바람의 모습. 이 비가 오아시스도 될 수 있고 또한 뭐랄까요 폭우처럼 내려서 사람들을 죽이는 비가 될 수 있고 뭔가 바람의 변화가 살짝 감지되는 요즘이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많은 것들을 읽고 듣고 여러 유튜브들을 찾아보고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말에 기술을 쫑긋 세우고 그들의 논리가 맞는지 타당성을 검증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새로운 주도주를 찾아서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댓글에 제 목소리가 국회의원 송영길 의원하고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저도 들어보니까 좀 비슷해. 저는 그분하고는 일면식도 없습니다. 네, 목소리가 좀 두껍고 네, 그런 것들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목소리가 좀 두꺼운 건 이해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금일 주가 추이를 보면 다우는 0.2% 올라가다 무너졌죠. 네, 다 올라가다 무너졌으면 나스닥도 그렇죠. S&P 500도 그렇죠. 시작하자마자 착 치고 올라가면서 오늘은 드디어 반등을 한다.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눈을 떠보면 여지없이 무너져 있는 모습 좀 가슴이 아프죠. 서운하죠. 원인은 시장이 약해요. 약하다는 것은 매수와 매도가 팽팽하게 쌓이고 단기 투자로만 사람들이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 주도주가 부재하다.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변동성, 하루에도 변동성이 심하게 나타나죠. 미국도 그렇고 여기서 여기까지 또 여기서 여기까지 잘못 잡으면 10%씩 날아가는 거죠. 우리나라 시장 어제 그저 무섭죠. 중소형주 외국인들이 매도 때리기 시작하면 10% 있다가 마이너스 10% 가고 플러스 17%가 있다가 보합에 와 있고 이런 케이스 비일비재하죠. 저도 몇 번 당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정도를 쫓아가야지 하고 쫓아가서 많이 터졌는데 여러분들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래서 저희 카페에 제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움직이지 마라. 오늘도 마찬가지 사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움직이지 마라. 매수도 하지 말고 매도도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차분하게 시장을 지켜보면서 바람의 변화, 새로운 주도주의 등장, 기존 주도주의 싱킹 이런 것들을 좀 잘 관찰하는 그런 관조하는 시간. 감독의 입장으로 주식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서드 베이스나 김하성이 같이 플레이하는 사람이 아니라 좀 관조하면서 이럴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내가 플레이를 할 것인가, 몇 번 타자를 세울 것인가, 누구를 뺄 것인가, 넣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관조해보는 감독의 마음으로 주식시장을 오늘 이번 주는 좀 그렇게 팔짱을 끼고 시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금일시장 포인트를 보면 일단은 코스닥에 대한 하락 이유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콕 집어서 너다. 이렇게 코스닥 하락의 모습을 찍기가 어려운데 다양하다는 것, 여러 이유가 나타나면서 중소형주를 확 때리고 있는데 CPI가 상승할 것 같다. 그런 어려움, 유가가 상승하고 있다. 이것도 이유 중에 하나. 중금리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금리가 빠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내년에 긴축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하락하고 있다. 낮아지고 있다. 이 부분도 좀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중국의 경기 침체도 문제이다. 이 부분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을 좀 때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중국에서는 숏을 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프락시 엣지로 한국과 대만에 와서 숏을 치고, 일본은 주식시장이 좋고 중국은 나쁘고 한국은 중국의 의존도가 높고, 그렇다면 어디서 와서 숏을 치겠습니까? 중국에 와서 중국을 치서 한국에 와서 숏 포지션을 구축하거나 이익을 실현하거나 비중을 줄이는 거죠. 네, 연말 포트폴리오 조정들이 있는 것 같다. 연말을 앞두고 좀 줄여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러한 사인들이 글로벌 액티브 펀드들 내부에서 있었던 게 좀 사실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문제를 확신하는데, 다음 연말로 갈수록 세금 문제 등등, 그래서 새로운 시장 방향을 돌려 세울 모멘텀이 필요하다. 그 모멘텀을 잡기가 만만치 않다가 금일 시장에 제가 보는 키 포인트인 거죠. 미국 CPI YY로 3.7%를 기록을 했습니다. 유가가 가장 치명타를 이뤘죠. 제가 매일 아침에 유가 상승할 때마다 CPI를 자극할 것이다, 뭐 여러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는 이제 기업 실적들이 어떻게 나올지,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받을지 안 받을지를 봐야 되는데, 기업 실적도 그렇게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시장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 경계해야 된다. 11월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 이 가능성이 강하게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내년에 금리가 인하가 아니라 당분간 스테이로 갈 가능성. 빅테크 CEO들 AI 규제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 머스크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 얘들이 이걸 이야기한다는 것은 자기들의 비즈니스에 타격이 온다는 거죠. 네, 이 AI가 자기들의 비즈니스에 타격이 오기 때문에 발벗고 나서는 거죠. 네, 얘들이 도덕성으로 좋기 때문에 그런다. No. 이들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에 타격이 올 수도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중국 아이폰 사용금지 규정 없다, 문서도 없다. 이 나쁜 놈들은 언제 뭐 문서로 한 적이 있습니까? 네, 우리 사드보고도 문서로 한 적이 있습니까? 정말 중국 애들은 공산주의 그 자체입니다. 이와 중국 보정을 받은 중국산 전기차 시장 가격을 왜곡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중국산 전기차도 시장에서 많이 팔리지 않을 가능성이 많죠. 보조금을 들고서 물고 늘어지면, 이렇다면 당분간 전기차의 판매량은 줄 것이다. 어제 박순혁 선수가 뭐 7시간을 피를 토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게 이제 시장의 가장 큰 화두가 됐더라고요. 온갖 사람들을 끌어다 다 욕을 하시고 물어 뜯으셨다는데, 저도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생각을 좀 바꿔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스페셜티 재화일 때는 주가가 오릅니다. 그러나 커머더티 재화, 누구나 다 쓰는 재화일 때는 가격이 빠져요. 아무리 이 안에 Q가 늘어나고 수익이 늘어나도 흔하면은 가격은 빠지는 게 주식시장의 핵심이고 시장의 가격에 올립니다. 그렇죠? 흔하면 가격이 빠져요. 이제 여러분 주위에 전기차 보고 고개 돌아가는 사람 있습니까? 테슬라 지나가면서 와, 테슬라 봤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흔하던 거죠. 이 안에 아무리 뭐 공장 증설이 더 필요하고 뭐 3원계 배터리가 더 필요하고, 노. 커머더티와 일반 재화가 됐을 때 주가는 빠지죠. 우리 핸드폰도 딱 보급률이 20%올 때부터 가격이 빠지는 거죠. 스마트폰도. 네, 그렇습니다. 보급률 20%의 뭐 황금률은 없지만 전기차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죠. 전기차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는 마십시오.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문제지만, 또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문제다. 저는 전기차는 박스권에 갇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100만 원이 깨지면 70만 원대까지는 좀 위험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각오하고 보셔야 된다. 그래서 박스권으로 봤는데, 박스권 하단을 70에서 80만 원까지도 좀 둬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이제 제 생각이죠. 거기서 120만 원 사이 상단이 내려오죠. 15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플레이를 해야 하는 게 어떨까. 좀 주의하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주의를 하자.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맹신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이 바닥 30년 했었는데 2년 이상 가는 스타 펀드 매니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주식시장은 여우와 같이 교활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식을 한 해 잘하면 확증 편향이 생깁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가 선택하는 것들이 맞다는 편향이 더 강해지죠. 네. 그러면서 틀리는 케이스가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너무 의존하지 말고 그 사람 논리를 취하고 또 반대 논리도 좀 들어보고,
지금 가장 이 사이의 문제가 논리가 무엇이든지 밸런스가 안 맞다는 거죠. 여기 여가 있으면 야도 있고 뭐 긍정적인 요인이 있으면 부정적인 요인이,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서로 아규를 하면서 최종 판단은 우리 국민들이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것은 늘 위험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비난하고 이런 걸 떠나서 논리 싸움을 해라. 논리 싸움을 하고 저같이 좀 2차 전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 의견도 좀 들어보고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뭔가 답글만 쓰면은 나는 박순영에 대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네가 뭐냐 막 이렇게 달려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럴 수 있죠. 저는 뭐 저기에 대해서 답글 안 다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너무 이제 감정적으로 나와서는 문제, 논리적으로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저의 논리는 스페셜티 재화에서 커머더티 재화로 오면 전부 가격이 빠지더라. 네. 귀하지 않는 거죠. 웰스파고는 셧다운 가능성이 높아진다. 방어적 투자를 공고하고 있다. 이 부분은 좀 새로운 이야기네요. 셧다운. 네, 미국 셧다운이 또 있나? 굉장히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협의 논란은 우려가 있다. 네, 이 부분도 좀 어려운, 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 면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8월 CPI가 전월비 12.4%나 오르며 1991년 이후 최고죠. 그래도 이런 나라 쓰러지지 않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토와 싼 물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버티는 거죠. 미국 소비자 물가 YOY로 3.7, 전월 3.2였는데 3.7이 된 거죠. 네. 이제 WTI 가격이 모든 걸 쥐고 흔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달러 지수는 0.06% 상승하며 104.44, 네, 빠지지 않고 있네요.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달러 지수를 강세로 몰고 가는 원인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 국채 금리는 살짝 빠졌죠. 네, 2년짜리가 다시 5%를 내려왔네. 4.976, 3bp 하락을 했습니다. 미 국채 10년짜리 4.253, 1.2bp 하락. 금리가 여전히 박스권 안에서 갇혀서 크게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핫한 경제 지표 중에 하나 WTI는 88.86달러. 이러다 곧 90달러 치겠습니다. 네, 치면은 또 우리 매도했던 쪽에서 또 반대로 환매수가 나면서 가격을 끌어올리죠. 또 주식과 똑같은 올립니다. 금 가격은 1932달러. 테슬라가 3.82달러 올리면서 1.43% 상승을 했어요. 테슬라가 론 베론이라는 테슬라 초창기 때부터 투자했던 유명한 억만장자이신 것 같은데 2030년까지 4에서 5배 정도 성장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테슬라를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테슬라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 애플도 746달러 0.92% 하락을 했네요. 중국이 오리발을 내밀었지만 시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뒤집어 보면 애플도 위기이다. 이제 핸드폰 하나 팔아가지고 이 시장에서 추가로 뭔가를 상승시키기에는 없다. 그 다음에 그 안에 다양한 것들 팔아가지고는 뭔가 돈을 벌 수는 없다. 이제 다 시장에서 선반영이 되고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얘들도 뭔가 벽에 부닥치는 듯한 느낌? 테슬라 내부에서도 위기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삼성은 여러 어려움을 놔도 그래도 접기라도 하죠. 접기에 먼저 들어가서 접고 다양하게 접고 예쁘게 접고 하는데 뭔가를 바꾸지 않으면 애플도 위기 속에 들어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애플은 위기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네, 제가 사랑하는 엔비디아 454달러 1.37%. 이 엔비디아가 더 많이 좀 올라와서 500달러 한번 치고 폭발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다음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27일 날 실적 발표를 합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또 반도체주가 출렁출렁할 것 같은데 바닥을 쳤다 낸드라 이런 가격들이 이런 소식은 들리는데 생각만큼 눈에 띄지가 않죠. HBM도 잘 나가다가 좀 사실 소강 상태 사그라드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HBM이 잘 팔린다 크게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HBM에 관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기도 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소식들을 좀 던져줘야 되는데 HBM이 지금 늪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 일라인릴리는 0.07% 거의 움직임이 없었죠. 노보 노르디스크는 2%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 비만 치료제도 어제 뭐 인벤티지 랩은 좀 올라가는데 펩토론은 또 올라가지도 않아요. 네, 인벤티지 랩은 어제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 비만 치료제는 우상향하는 고래는 확실히 많다. 우리나라는 제형 유지 길게 맞는 거, 이쪽에 대한 특화하는 기업들이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펩트론과 인벤티지 랩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제가 계속하죠. 롱 제형, 길게 맞는 거,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거, 한 달에 한 번 맞는 식으로 바꾸는 거, 이것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TSMC는 0.67% 상승,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0.38% 상승, 메타 1.13 상승, 노블록스 4.95, 비트코인 0.49 이렇게 시장이 움직였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또 깊게 나눠볼 주제는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비중을 좀 변화를 시키기 시작했다. 다시 한번,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자기들이 투자하는 비중 3분기 말을 놔두고 4분기를 대비해서 비중을 뭔가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 이게 한국 코스닥 시장의 매도로 이어지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이야기를 첫 번째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네요. 글로벌 펀드 매니저 포지션 변화가 미미하게 나타난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마켓워치에 따르면 BOFA의 9월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서베이가 있었는데 선진 증시와 신흥 증시에 대한 유의미한 포지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미국 비중은 전월비 29포인트나 상승한 반면 이머징 마켓 비중은 25%나 하락을 했다는 거죠. 업종별 비중 변화에서 눈에 띄는 비율은 산업재, 헬스케어, 유틸러티는 비중이 커진 반면 테크, 통신에 대한 비중은 축소가 나타났다는 거죠. 헬스케어는 올라가고 빅테크는 줄였다는 거죠. 이 중 헬스케어와 유틸러의 경우 역사적 평균을 G스코어라 하는데 이와 비교할 때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헬스케어가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도 핫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도 핫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술 업종 비중은 축소됐고 최근 변동성 구간에서 차익 실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라고 추론이 가능한 거죠. 비만 치료제 등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등장한 헬스케어 비중 역시 역사적 평균보다 높다는 점에서 향후에 뭐 더 높아질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추가로 이제 높기보다는 또 비중을 줄일 것이냐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제약 바이오에 대한 비중은 높게 나와 있다. 비만 치료제에 대한 비중은 높게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자금은 US로 가고 인더스트리얼 산업이 발달된 나라들 뭐 이런 쪽으로 돈이 갔다는 거죠. 산업재로 갔다는 거죠. 리츠, 에코레이, 캐시 뭐 이런 쪽으로 돈이 몰렸다. 반대로 뭐 뱅크, 에너지, 뭐 UK, 브란즈, 테크놀로지, 텔레콤 이런 데서는 돈이 빠졌다는 거죠. 네, 돈은 미국으로 갔다. 그 다음에 BOA의 9월 FMS 자산 비중 Z스코어, G스코어는 그동안의 역사적 평균 대비해서 누가 올랐느냐 이런 거죠. 채권으로 많이 갔고 헬스케어가 두 번째죠. 두 번째 유틸러티. 그 다음에 미국, 캐시, 재팬 이런 쪽으로 돈이 몰려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변동성은 확실히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현재 주식시장이 좋은데 비싸다.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었는데 좀 비싸다는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튀어나오죠. 우리 이게 이제 나스닥 종합지수 월간 일목균형표인데 이렇게 좀 하락할 가능성, 구름대에 이어 있다가 구름대에 이제 닿고 내려올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지표자들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수렴해서 좀 내려올 가능성. 그 다음에 애플의 주가 포인트도 이렇게 올봉을 치고 내려오죠. 네, 꺾이는 모습, 헤드앤숄더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약간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나오는 모습, 헤드앤숄더의 모습이 첫 달 음봉이 처음 이제 찍혀서 나오는 거죠. 테슬라는 뭐 이런 크게 움직이지 않는 모습, 그러나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가 올라가는 상승 지수보다는 $280를 쉽게 올라설 수 있나, $300를 회복할 수 있나 이런 무게. 다시 말해서 테슬라, 엔비디아, 나스닥 모든 것들이 좀 기술적 지표를 봐서는 비싸다 이러한 뉘앙스를 풍긴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자, 세 번째 우리가 나눠볼 상황은 경기가 망가지고 있다.
중국은 생각보다 좀 심각한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EU 위원회에서 유로존 GDP 성장률 수정력 만치, 내년 GDP 성장치 동반 하향 조정을 좀 했죠. 수정폭, 유로, 독일이 제일 많이 깎았네요. 프랑스는 좀 올라가고, 이탈리아 까고, 스페인 올라가고, 네덜란드 좀 까이고,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 대한 시장 수정치가 나타났다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좀 많이 작용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 내년에 대한 전망이죠. 이렇게 글로벌 시장이 좀 침체, 내년에 더욱더 침체로 들어가는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침체가 심각하다는 거죠. 중국 GDP 성장 둔화 흔업이 내년 초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부채 리스크의 측면은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나빠지고 있다. 로이터가 76명의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한 중국 성장률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 GDP 성장률은 5%, 내년에는 4.5%로 하락할 가능성, 5%가 깨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특히 분기별 GDP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2분기 6.3%였는데 3분기는 4.2, 4분기에는 4.9, 내년 1분기는 3.9까지 둔화되는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이 배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성장 모멘텀 둔화 리스크를 높게 지금 시장이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 위기라는 거죠. 요약하면 당초 기대와 달리 올해 중국 GDP 성장률은 5%선이 이어받고 있으며 내년 1분기 성장률로 3%대에 진입할 가능성마저 점을 치고 있다. 결국 글로벌 시장의 현재 침체, 내년에 대한 전망에 대한 부정적 요인의 핵심은 중국이 지금 저 늪 속에서 헤매고 있다는 거죠. 결론 한번 봅시다. CPI 잔치가 끝이 났다. 역시 소문난 잔치는 먹을 게 없었다. 사실 이번 CPI 파티는 소문난 잔치급도 아니었다. 시장의 심리를 그나마 돌릴 수 있기를 기대했으나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번 주 들어 외국인이 코스닥 중소형주를 집중적으로 매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오늘이 이제 네마녀의 날이기 때문에 혹시 파생상품 쪽에서의 어떤 그 움직임 때문에 그런 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등하라는 이야기죠.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현물을 매도하고 고밸류에이션이고 미국 액티브 펀드의 중소형주 비중 축소 전략이 나타나고 금리가 박스권에 갇혀 움직이고 중국이 실망을 계속 주고 있고 미국 긴축기조 추이가 추가로 될 가능성, 내년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 축소, 이런 것들이 함께 몰려서 뭔가 이머징 시장에서 비중을 축소하는 움직임, 이 움직임이 현재 코스닥을 때리고 있는 가장 큰 외국인의 매도의 원인의 키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뭔가를 콕 집어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런 거다. 따라서 오늘 네마녀의 날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지나고 그래서 안정을 찾는다면 쟤들이 선물옵션 플레이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래도 계속 매도가 나온다면 확실히 이머징 시장에 대한 그들의 뷰가 바뀌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에는 보수적 스탠스로 현금 마련 전략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결론 중에 결론은 주도주가 부재하다. 새로운 주도주가 뭐냐. 이 새로운 주도주 찾기, 앞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는데 새로운 주도주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 먹거리다. 그래서 안테나 바짝 세우고 더듬이 바짝 세우고 열심히 주말에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 추석이 다가오고 명절이 다가오고 찬바람이 부는 가을이 되면서부터 이제 주식이 항상 슬로우다운 해진, 항상 9월, 10월이 안 좋았는데 그러다가 12월에 또 올라오는 반등의 모습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서 걱정스럽지만 우리가 좀 정신을 차리고 다음 주 정도 되면은 방향성을 한번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줄입시다. 아니면 늘립시다. 뭘 삽시다. 하지만 이번 주 내내는 저도 뭘 사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판을 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섣불리 움직여서 당하는 케이스가 더 무섭기 때문에 정중동을 하자. 오늘 선물옵션 만기일까지도 한번 시장을 지켜보자. 이렇게 결론을 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장입니다. 어려운 장이죠. 어려운 장이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버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은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좀 들어오십시오. 여러 가지 관심 종목이 있으신 분들 저희 카페로 좀 들어오십시오. 네, 여기 카페 주소를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유튜브 댓글에 주소 써놓을 테니까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요즘 우리 친구분 중에서 새로운 친구분들이 들어와서 기존에 물렸던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일일이 다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주말의 시작이죠. 날씨가 참 좋은데 주식 끝나고 나면 4시니까 뭔가 또 그 다음엔 또 회사 일 정리하고 내일 또 어떻게 시장 볼지 보고 유럽 좀 보고 이러면 하루가 지나고 밤이 깜깜해서 퇴근하는데 이 아름답고 예쁜 계절을 느낄 시간적인 여유도 없는 것 같아요. 자, 주말에 좀 같이 여유를 갖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